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잘 쓰이고 있을까요? 그 돈의 흐름을 세 분의 예산감시원 모시고 날카롭고 꼼꼼하게 추적해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추적할 빅벙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보시죠.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인 구멍, 차에 큰 충격을 주고 사고도 유발할 수 있지만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같이 도심의 지뢰밭들을 다닌다. 부산에는 진짜 도로 사정이 진짜 안 좋아요. 울퉁불퉁 도로 파이고 군데군데 땜질한 것 같은 그런 상태들 도로가 굉장히 많죠. 위험하죠. 갑자기 뭐 땅이 꺼진 것처럼 소리도 크게 나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덧댄데도 다시 또 벗겨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름 50cm가량의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차량 7대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말 그대로 누더기 도로가 됐습니다. 품질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공할 때 충분히 안 따져졌던가. 그 원인 처방 갖다가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보수하는 방법들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 몇 폭이 이제 바쁘니까 이제 영구적인 처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난림고사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는요. 부산시 16개 구군, 대구시 8개 구군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정비, 복구 사업 등입니다. 근데 이게 도로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냥 들어봐도. 그렇다면 이거 오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액수가. 과연 그럴까요? 부산시 도로 사정은 부산 시민들이 다 알고 전 국민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즉 그 이 액수와도 연관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도로면 도로 또 여러 가지 또 여건들 다 종합할 때 부산이 좀 운전하기 힘든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 주변의 타지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면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 이제 튀임 현상이죠. 길 가다가 옷을 버리거나 보행조차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웅덩이처럼 도로가 이렇게 고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 쪽에 포인트가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데 또 이미지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몰고 갈 일이 아니라. 부산시가 과연 그 억울해하는 게 맞는지 도로 상태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일단 도로 손상의 대표적인 현상이 포트홀이잖아요. 예. 이제 부산시 포트홀 발생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해 봤더니 지난 5년간 포트홀 발생 건수가 19년도에 4,300건, 20년도에 6,000건, 21년도 8,700건, 그리고 지난해 7,300건, 올해는 7월 30일까지만 조사했는데 벌써 5,4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가늠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19년 국감 자료로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포트홀 발생 건수 1위가 경기도, 그리고 2위가 서울시, 3위가 전라북도였고 4위가 부산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18개 시도 중 상위권에 꼽힌 거죠. 포트홀 발생이 많은 수준에 속합니다. 포트홀 발생 정도를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부산시 전체 도로 길이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도로 길이로? 네네. 2022년 기준으로 도로 1km당 포트홀 발생 건수가 10개 이상인 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당 10개 이상이면 100m당 이제 1개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가늠이 좀 되는데 그럼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예요. 이 기간이 약 5년간
부산시와 대구시의 도로를 유지하고 또 고쳐 쓰는데 든 예산이 총 3,145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도로를 새로 만든 돈은 빠진 거잖아요. 이제 신설한 건 빼고 또 인도, 보도,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는 돈도 또 빼고 차도만 한 거구나. 차만 다니는 차도만 고치고 유지하는데 쓴 돈이에요. 좀 더 또 쉽게 체감할 수 있게 좀 계산을 해봤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부산시 도로 1km당 243만 원입니다. 대구시는 도로 1km당 든 돈이 56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렇게 많은 도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이제 굉장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뜻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로에 관련해서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난히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까지 숫자로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본 바로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부터 부산시 도로 상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스팔트 포장 손상 유행 중에서 포토리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 포토리라는 건 원래 이제 결국 원인은 물입니다. 이렇게 도로 노면에는 보시면 금방 포장을 해놓고 나면 매끈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와 같은 이런 크랙들이 이 아스팔트 포장에는 피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물이 침투하는 틈이 되는 거죠. 그 약해진 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이것이 이런 균열들이 점점 쪼그려 나면서 골재가 분리되는 거죠. 서로 분리되면서 나중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구멍이 생기게 돼요. 폭 1m, 길이 4m의 포토홀이 발생해 주변이 통제됐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포토홀이 생기면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포토홀을 만나서 구멍이 크죠. 정지해버리거든요. 그럼 뒤에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핸들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길 가장자리에 있는 가데일 아니면 다른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사고 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포토홀을 지나가 버리죠. 타이어가 이제 펑크 난다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하부에 있는 전체 배터리를 다 교체하는 정도의 상황도 발생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통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시내 도로도 보시면 맨 바깥차로 보시면 양쪽에 제일 손상이 심하거든요. 그럼 원래 버스가 많이 다니거든. 부산 하물며 이제 40피트 큰 컨테이너 차량들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반한 하중이 다른 승용차보다 몇백 배가 더 가중이 되죠. 그러면 계속 거기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이제 결국 시공 잘못한 곳부터 포토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에 더하면서 지금 포토홀 때문에 피하다 보니까 또 2차선, 1차선도 더 가게 되고 사고 위험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포장 공사도 대충 하고 있던데 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은 또 좀 있다가 화물 차다 보니까 지나가면 또 파지고. 위험은 있죠. 큰 차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잘못 지나가면은 타이어가 파스가 날 수도 있고. 근데 막상 보수를 하셔도 결국 그게 오래 못 가고 결국 나중에 또 비 오니까 다시 다 일어나더라고요. 와, 화물 진짜 많다. 근데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큰 사고가 나겠네.
도로를 만들 때부터 배수가 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의 이게 배합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잘못돼 버리면 그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뭐 땜질한다든지 한번 그렇게 포토를 발생한 곳에 또 하중이 자꾸 가해지게 되면 또다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간을 다 걷어내서 다시 보장한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여태까지 건설은 우리가 이 많은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프라 신설을 위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지 보수 개념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보수를 하긴 하는데 거의 이제 일과성에 거친다는 신고를 한번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몇 년 또 그 자리에 반드시 또 발생하거든요. 그 원인 처방을 갖다가 충실하게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이제 보수하는 방법들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 몇 폭이 이제 보니까 아니 땜빵이라 하지. 긴급 조치는 가능한데 이제 영구적인 처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만 일부러 막 찾아다니고 가지고 찍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참 현실이란 얘기인데 와 굉장히 좀 공포감이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네요. 화면을 보고 나니까 방해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상황인 것도 인식을 하긴 합니다만은 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빠르게 저렇게 메꾸어서 또 사용을 하면 되지. 저걸 전면적으로 다시 하면 오히려 더 긴 시간 불편하고 그러지 않냐. 잘 좀 고치는 방법은 없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번 주제를 취재하면서 그 포토홀을 임시 방편으로 보수하는 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됐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포토홀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직접 시험해 봤는데 타이어가 패인 구멍이를 지나가는 순간 타이어의 옆면에 부푸름이나 찢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했고 타이어 및 휠의 파손 또 이렇게 변형, 공기압 손실로 인해서 차량 전복의 위험까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포토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 경기도 평택에서 포토홀 때문에 사망 사고가 나기도 했거든요. 그 심지어 공사한 지 한 달 된 도로에 포토홀이 또 생겨가지고 차량 바퀴가 구멍에 빠지는 이게 이제 교통사고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싱크홀 그러면 우리가 거대한 구멍이 나는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이런 이름이 좀 우리가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포트홀 그러면 지나가다 조금 이렇게 패이고 그런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바퀴 좀 망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트홀이 그냥 하나만 생기면 차가 덜컹하고 갈 수도 있지만 연달아서 이제 포트홀이 있는 경우에는 급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뭐 하지 않더라도 걸리겠는데요, 뭐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야, 이게 좀 생각할수록 약간 위험하지 무서운데 이거. 근데 그런데 일단 사고도 사고인데 이게 일단 이제 내 잘못이 아닌데 결국 보험 청구를 해서 되긴 되겠다만 보험료 올라가고 뭐 이거 뭐 굉장히 짜증나는 일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난 도로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폭 25m 이상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부산시가 배상을 하고 25m 이하 도로에서는 구군이 배상을 해요. 근데 이 인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먼저 부산 고검에 국가 배상 청구를 접수한 뒤 증거를 제출하고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겠죠. 너무 이제 중간에 힘들면 배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복잡해서. 네. 더구나 배상 청구를 접수해도 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배상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온전하게 다 피해 배상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순간 좀 승질나는데 이거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표현이 제가 좀 과했습니까? 좀 약간 승질나는데요. 근데 물론 이게 사실 까다로워야 맞기는 해요. 막 얼렁뚱땅해서 막 해주면 이것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다 예산이니까요. 그런 측면이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누가 봐도 거기에 차가 빠졌고 그런 거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배상이라도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 그동안 포트홀 피해 보상 이제 얼마나 해줬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도로 계획과에 물어보니까 법무 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봐라. 돌렸구나. 그래서 이제 법무 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거 도로 계획과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답변을 어디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결국 공식 답변을 준 곳이 부산시 건설안전시험 사업소라는 곳인데요. 부산시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 이제 관리도 하고 도로 유지, 보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한소에서 준 답변에 따르면 19년에 신고된 건수가 38건이고 배상액이 900만 원, 20년은 3,300만 원, 21년은 2천만 원,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배상액은 200만 원으로 약 5년간 7,5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권한소에 신고된 건만 해당하는 거고 시에서는 따로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동래구에서 제가 이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홀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 정도까지 보상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10만 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그게 배상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핵심은 아니겠습니다만 38건 이게 나눠보면은 운전자분들은 좀 짜증 나셨겠네요. 그렇죠. 겨우겨우 받은 게 이걸 텐데. 네. 좋은 지적이요. 자, 오 박사님, 저희 항상 이제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현황 파악이 되어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예산이 편성된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말씀. 저는 조 기자님 말씀 듣고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담당 사업소가 지금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총괄 부서는 도로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 법적 책임이니까 법무 담당과도 크로스 체크가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련 업무니까. 근데 이렇게 뭐 자료가 없다고 사업소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조사한 2017년부터 22년까지 전국 포털 피해 현황을 보면 5년 새 4배가 증가했습니다. 보상 금액도 2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다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 포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피해 현황과 관련된 배상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경문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을 같이 다니시니까. 지금 포털 발생 현황 뭐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게 현황 파악 안 된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빅벙커가 이제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면 부산에는 금정구, 해운대구 포털 발생 현황이 없다고 했고요. 다음 대구에서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북구가 현황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황이 없고 현황 자료가 없고 비슷한 면서도 좀 조사를 안 하면 현황 자료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과 부산시가 갖고 있는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 작은 구간을 진짜 포토홀로 볼 것이냐. 부산시에서는 또 이 정도 크기가 돼야지 포토홀로 인정한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나뉜.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포토홀로 우리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가 돼서 현장에 가서 보수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수로는 올라가죠. 근데 이제 작은 구멍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비가 오거나 차가 지나갔을 때는 점점 커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훨씬 더 커져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는 여드름인데 피부과 가면 뾰루 찌거든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냥 봐도 좀 있으면 이게 골물 텐데 보이는데. 근데 지금 포토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요. 앞서 영상을 보면은 그 도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포토홀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박사님. 도로 이제 파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로 균열된 거 아까에도 자료 화면 보셨는데 그 도로가 깔려 있으면 그 위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땅과 아스팔트가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접착력이 약해서 아스팔트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도로 균열이라고 하고요. 또 아스팔트 포장에서 이 표층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 이렇게 도로가 푹푹 파인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이런 어떤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아스팔트 양이 부족하거나 아스팔트 질 자체가 떨어지거나 아스팔트를 제대로 다져야 되는데 다지지 않았거나 여러 문제로 균열과 파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부산시 도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 현장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포장이라는 것은 위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표층, 그걸로 표층이라고 그 밑에 골재층이 2개가 있습니다. 기층, 보조기층. 그 이 3개가 서로 다른 재료가 일체가 돼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는 게 아스팔트 포장의 뭐 기본이, 도로 포장의 기본이고, 그걸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롤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짐이 충분히 됐을 때 그다음 포장을 하게 되고,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또 밀도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 다 거치긴 거칩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낯선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아스콘. 아스팔트가 아니라 아스콘. 아스콘이 도로에 깔려 있다. 네, 이 아스콘이라는 게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인데요. 아, 그거였구나. 이제 보통 이제 아스팔트에 혼합물을 섞어서 이제 뭐 가열하거나 배합한 것을 이제 아스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혼합물로는 뭐 골재, 뭐 이제 포장용 채움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들어가고 까맣게 이제 짜장처럼 있는 게 아스팔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섞어갖고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아스콘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유에서 정제돼서 나온 찌꺼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정 색깔. 검정색. 이제 아스팔트가 뭘 섞어요? 이제 골재를 아까 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골재 다시 말하면 이제 자갈이나 모래 네. 같은 것들을 섞기도 하고, 도로 포장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채움제라 불리는 물질을 넣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뭐 돌가루 같은 것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아스콘은 민간업자가 만들기도 하고, 처음에 영상에서 나왔던 이제 부산시 건안소에서도 직접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스콘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도로에 깔린 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이제 아스팔트 바닥이야라고 보이는 그런 시커먼 그 바닥이 사실상 아스콘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도로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영상 보니까 생각보다는 또 단순하기도 하네요. 그냥 해서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눌러주면 그냥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아스콘을 도로에 까는 순서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그 아스콘 품질 자체에 관련한 기준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혼합물의 알갱이 크기가 균일해야 됩니다. 도로에 아스콘 깔아놨는데 알갱이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자들이 잘고 균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온도 관리인데, 운반 중에 아스콘이 너무 식어서 굳어버리면 도로에 이제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운반할 때 전용 덮개를 사용해서 규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온도까지 또 그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그렇죠. 이게 아스콘이 생산돼서 나왔을 때 온도가 거의 한 180도 이상이 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150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포장이 깔렸을 때 그때는 최소한의 온도가 120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야, 이게 그렇구나. 그게 그러니까 뜨끈뜨끈해야 잘 들러붙는 그런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막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까 그렇죠. 누르는 거 있던데요, 보니까. 그게 이제 롤러인데, 다짐질을 할 때는 도로 폭에 따라서 또 하중을 받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뭐 가스공사 이런 데에서 시공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일부 포장만 하다 보니까 다짐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꺼짐 현상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조그만 차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 차보다 더 작은 게 손으로 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 그것도 본 것 같아요. 손잡이만 달린 거. 그걸로 이제 다짐질을 하다 보니까 다짐이 안 되는 거죠. 퉁퉁퉁퉁 이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포장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꺼짐 현상들이 생기면 그게 포톨 정도로 결국엔 또 위험할. 금방 또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군요. 일명 저 땜빵이 났을 때
그거를 또 땜빵하는 게 복구공사잖아요. 그 아주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땜빵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와닿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 땜질식 처방이라고도 합니다. 아스팔트를 더 씌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스콘이 접착이 잘 되려면 기층과 표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유제를 바릅니다. 잘 붙게끔. 우리 흔히 말하는 본드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요즘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물을 섞어서 이제 바르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원액을 안 바르고. 왜냐하면 단가가 아쉽거든요.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접착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장면만 봐도 저는 아까 화면 보고 단순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디테일은 또 꽤나 있어야 되네요. 그죠? 네, 이런 기준들이 당연히 까다로워야 한다고 봐요. 특히 온도 뭐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고 잘 다졌는지 뭐 이런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게 이 아스콘 과정입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를 취했으나 땜질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기준에 맞게 관리 감독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현장의 감리까지 다 해가지고 원리 원칙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좀 적었을 텐데. 자, 아무튼 이제 도로가 유지 보수되는 과정은 머리에 이제 새겨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 도로가 이렇게 누더기라는 이야기를 듣는 원인은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도 같은데요. 빅벙커가 찾아가 봤습니다. 골재가 30mm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재봤는데 40이 넘는 것들이 많아요. 골재를 25, 30mm 받아가지고 통에서 돌립니다. 돌려서 깎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게? 골재가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그 뽑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뽑아야 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거칠게 뽑았던 그런 의미거든요. 골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거네요. 골재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덜 깎았어야 되는데 좀 덜 깎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감리 없어요? 감리권이요? 그럼 감리 없어. 저희 주문 관리자는 있는데 감리권 아니면 감리는 안 나와요. 감리가 없어요? 감리권이라 해가지고 학교나 뭐 이런 거면은 감리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는 저희 이쪽에 분기 뭐 이런 거 하면서는 감리 뭐 이런 거 안 나오는데. 그럼 국자 허가만 받고 지금 공사는 하는 거죠? 이제 경찰서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가지고 오늘 언제 부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묻었을 때 뭐 이런 거 밑에 토목 쪽으로 흙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거 까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감리가 아무도 없네.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갖고. 그게 사진밖에 없네. 네. 이때까지 거의 나와갖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공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계속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일련의 과정을 다 누군가가 체크하는 사람이 아예 한번 붙어야겠네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노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된 거죠. 세금으로 아스콘을 구매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단합인 거예요. 포트홀 발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부산시가
스스로 부산시 도로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단 말이죠. 부산시가 컨트롤 타워 해야 돼요, 이거는. 예.